여러분, 이별을 겪고 나면 이상하게도 이 말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연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연락은 하고 지내고 싶어.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아직 나한테 남아있는 게 있는 것 같고, 조금만 더 잘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붙잡습니다. 근데요, 이 말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오래 그 자리에 묶어두는 말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떠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 나한테 여지가 있구나.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근데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이별 이후에 모든 선택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헤어졌는데도 연락은 이어지고 안부는 묻고 가끔 웃고 가끔 농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우리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 않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연인은 아니라면서 행동은 왜 이렇게 애매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는 책임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연인으로서의 의무는 지기 싫고 혼자가 되는 건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옆에 두고 싶은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항상 누구일까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메시지 하나에 하루 기분이 바뀌고 답장이 늦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푸사가 바뀌면 혼자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스스로가 초라해집니다. 근데도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벗어나면 진짜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연락마저 끊어버리면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이 끈이라도 잡고 있어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상대는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잃을 건 다 잃었는데 여러분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언제든 답해주고 언제든 반응해주고 언제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은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잃은 게 있을 때만 돌아봅니다. 편안해지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 연락을 이어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마음은 정리되고 여러분 마음만 더 커집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지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더 이해해주려 하고 더 맞춰주려고 하고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다시 사랑받는 방법이 아니라 더 쉽게 노연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끝낸 사람에게 잘해주는 모습은 매력으로 보이지 않고 당연함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혹시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연락을 끊지 못하고 계속 연결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행동은 상대를 붙잡는 게 아니라 상대가 더 빨리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비교가 시작되는데 이 비교는 항상 안전한 쪽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계속 남아있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이미 편한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별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게 아니라 이 애매한 상태를 끊어내는 겁니다. 싸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차단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애매하게 남아있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계속 연락하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순간 정말 끝나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아프게 끝이 나버립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는 처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정말로 떠날 수도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언제든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때부터 상대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밀당도 아니고 계산도 아닙니다. 사람은 잃을 수 있다고 느껴질 때 처음으로 돌아봅니다. 대부분의 이별에서 상대는 여러분의 반응을 예상합니다. 붙잡을 거라 생각하고 울거나 화내거나 매달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예상이 완전 빗나가는 순간 사람은 흔들립니다. 여기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절대 넘지 못하는 첫 번째 벽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상대가 정말 후회하긴 하나요? 그리고 다시 연락이 오긴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할게요. 무조건 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행동들은 상대가 굳이 돌아올 이유를 하나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 동안 상대는 이미 마음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상태로요. 이건 마치 헤어지기 전에 이미 이별 연습을 다 끝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났을 때도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애매한 관계를 스스로 정리해버리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상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지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감각이에요. 언제든 다시 연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더 이상 거기 없다는 그 느낌. 그게 처음으로 마음을 건드립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걱정을 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이 부분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은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서두릅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급하게 관계를 시작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누군가를 붙잡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여행도 가고 사진을 올리고 웃고 있는 모습도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관계는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무 말 없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리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애매하게 남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관계를 끝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옆에 남아있을 때는 생각나지 않던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잊지 못할 거라고.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잘해준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아요. 떠난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특히 아무 말 없이 감정 소모 없이 떠난 사람은 더 오래 남습니다. 이때부터 상대 마음속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쉽게 정리했지? 나한테 정말 미련도 없었던 건가?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는 다시 생각할 대상이 됩니다. 이건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복수도 아닙니다.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자연스럽게 연락이 옵니다. 갑자기 잘 지내냐는 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안부, 아무런 의미 없는 핑계. 이 연락의 핵심은 내용이 아닙니다. 반응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마음이 남아있는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순간에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바로 답하고 다시 예전처럼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는 순간 흐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다시 편한 사람이 되고 다시 안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차갑게 구는 게 아닙니다. 밀당을 하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들뜨지 않는 겁니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바로 반응하지 않고 예전처럼 모든 감정을 다 보여주지 않는 태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좋아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좋아하되 들키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상대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단순히 불안해서 확인을 하는 건지 스스로도 헷갈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관계를 밀어붙이면 상대는 다시 멀어지고 거리를 유지하면 상대는 조금 더 다가옵니다. 실제로 재회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먼저 잘해준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라 먼저 정리했던 사람이 다시 선택받습니다. 이별 후에 상황을 바꾸는 건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는 상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괜찮아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별 후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다시 연락을 이어갈지 말지가 아니라 애매한 상태로 남을지 아니면 한 번은 제대로 떠날지입니다. 제대로 떠난 사람만이 다시 선택될 가능성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상대 마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그 애매한 자리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흐름은 여러분 쪽으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이별 후에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건 약해서가 아니에요. 미련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계속 버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한번 제대로 떠나는 게 가장 나를 아끼는 선택이고 동시에 가장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선택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잘 붙잡는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잘 떠난 사람이 다시 선택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애매한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만큼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옆에 남아서 천천히 잊혀질지 아니면 한 번은 사라져서 다시 떠올려질지 그 선택이 결국 여러분의 이유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꼭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건 말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버티는 것도 아니에요. 애매하게 남아있지 않는 선택 그거 하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 자리에 남습니다.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사라질까 봐. 그래서 스스로를 놓지 못하고 상대 옆에 머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가장 빨리 잊혀지는 그런 길이 됩니다. 반대로 한 번은 제대로 떠난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라도 다시 떠올려집니다. 사람은 항상 곁에 있는 사람보다 사라진 사람을 더 오래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재회는 잘 참아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을 했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틀려서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진심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진심을 상대가 아니라 자신에게 쓰셔도 됩니다. 오늘만큼은 상대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여러분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고 가장 다시 생각나게 만듭니다.